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상하게 가슴이 더 시려옵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흐르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지나가고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이상하죠. 세상은 환한데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작아지는 그 느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혹시 크리스마스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 내가 한번 해볼까? 수백 번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평소라면 참았을 텐데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마음은 더 약해지고 더 흔들리고 더 보고 싶어지고 더 그리워지는 그 시간.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작년의 크리스마스, 같이 걸었던 거리, 같이 찍었던 사진, 같이 먹었던 케이크, 같이 웃었던 그 순간들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없고 내가 준 목도리를 하고 있을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있을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을 떠올리는 만큼 그 사람도 여러분을 과연 떠올릴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락은 위험한 겁니다. 이 시기만 되면 여러분은 마음이 급해지는 것뿐이지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감정은 지금이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그리움이 현실을 왜곡하고 욕심이 판단을 흐리고 외로움이 행동을 불러내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연락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락은 운명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잘하면 기회가 되고 잘못하면 3개월 공백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과 심리가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크리스마스에 연락하고 싶을까요? 단순히 외로워서일까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상징입니다. 한 해의 감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날. 그래서 여러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상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의 흔들림이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예요. 여러분은 제외하고 싶어서 흔들리지만 상대는 죄책감 또는 호기심, 그냥 예의상 생각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연락 한 번으로 모든 흐름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연락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연락을 하면 기회가 아니라 진짜 독인 거예요. 독이 됩니다. 첫째, 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그런 사람. 여러분의 감정은 아직 생생하고 상대의 머릿속엔 여러분의 이미지가 마지막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좋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연락은 그 장면을 다시 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이 매달렸던 이별이라면 더욱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매달렸던 기억은 상대에게 감정에 우위를 줍니다. 여러분의 연락은 아직도 나를 못 잊었구나 라는 그런 신호로 직행합니다. 셋째, 상대가 권태기로 떠났다면 크리스마스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권태로 떠난 사람은 감정적 공백과 신선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연락은 변한 게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승이별.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락하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예상 가능한 사람, 대체 가능한 사람,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 즉시 추락합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같은 날 연락하는 건 평일보다 감정이 3배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 매달리네 라는 인식을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외로워도 울고 싶어도 이번만큼 참으세요. 여러분이 참는 하루가 상대의 후폭풍을 한 달 앞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는 오늘이 상대에게 왜 연락이 없지? 왜 나한테 오지 않았지? 이런 의문을 심습니다. 여러분이 참는 크리스마스는 상대에게 처음으로 현실적인 이별감을 느끼게 만드는 핵심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을 먼저 말한 사람은 이별 실감을 가장 늦게 합니다. 반대로 버려진 사람은 즉시 실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 연락을 참는 순간부터 역할이 뒤집히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단순히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메시지예요. 나 이제 너 없이 잘 지내. 너 없이도 괜찮아졌어. 나는 너를 잊어가고 있어. 이 신호가 상대에게 들어가는 순간 후폭풍의 첫 장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참으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는 분명 연락할 줄 알았는데 진짜 끝난 건가? 왜 이렇게 조용히 하지? 상대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그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이 불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불안이 바로 후폭풍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연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그 한 날이 여러분의 가치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는 그 시간들이 상대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락을 해야 유리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연락해도 되는 케이스겠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진짜로 보고 싶으면 사람은 판단에 감정을 맞춰버립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연락을 해도 되는 경우, 우선 이 케이스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째, 헤어진 지 3개월 이상 지난 경우,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감정 회복 주기에서 3개월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억의 강도가 약해지고 감정의 흔들림도 줄어들고 감정적 거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의 연락은 여러분이 매달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벼운 인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고 감정의 온기가 남아있는 관계라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던 기대치, 설렘, 호기심이 다시 피어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가벼운 인사를 보내도 흐름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움 때문에 헤어진 경우인데, 이별 자체가 감정적 충돌로 갑자기 이루어졌고 기반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예요. 이런 커플은 시간만 지나도 자연스럽게 감정이 누그러지고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했나? 이런 후회가 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상징적인 타이밍은 화해의 문을 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완전히 차갑게 식은 관계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헤어진 뒤에도 가끔 가벼운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서로가 완전히 등을 돌린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크리스마스 연락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연락을 해도 되는 케이스라고 해도 보내는 방식이 잘못되면 모든 게 망가집니다. 재회의 성패는 언제보다 어떻게에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보내면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보고 싶어. 요즘 생각이 나더라. 우리 그때 좋았잖아.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문장은 100%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마음을 보여주는 그 순간 관계의 위치는 다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은 아래로 내려가고 상대는 위로 올라갑니다. 재회는 평평한 위치에서만 시작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아래에 있으면 관계는 다시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야 하는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공기처럼 가벼운 문장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잘 지내고 있지? 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무심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숨기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단지 문을 여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연락의 목적은 재회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을 열어두자. 그 얘기인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만 보냈지? 가볍네? 부담 없네? 이 반응이 나와야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상대에게 감정적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그 문은 열어두는 상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인사를 보냈습니다. 상대가 답장을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또 질문을 던지거나 붙잡으려고 한다면 분위기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단 한 가지. 문만 열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유 있어 보이고 담담해 보이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처럼 보여야 됩니다. 이게 상대를 가장 강하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헤어진 뒤 상대가 가장 보기 싫어하는 거는 여전히 나에게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가장 보기 좋은 거는 내가 없어도 잘 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냈다면 절대 그 이유, 흐름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뒤에서 감정이 자라도록 그냥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급해질수록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유로울수록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혹시 크리스마스에 상대에게 여러분에게 연락이 온다면 이건 진짜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급함이 문제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다 하고 감정을 드러냅니다. 연락 너무 반가웠어. 나도 보고 싶었어. 이런 표현은 상대를 바로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상대가 연락했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반쯤은 섞여 있는 그런 거예요. 그 타이밍에 감정을 보여주면 역시 나한테 마음이 있네 하고 안심해 버립니다. 안심은 관심을 줄입니다. 관심이 줄어들면 감정은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럴 때도 가벼운 톤으로 받아야 돼요. 잘 지냈지?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인사해줘서 고마워. 이런 정도가 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너무 반갑다는 그런 느낌 없이 하지만 너무 차갑지도 않게 적절한 거리감이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다시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연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후회했고 얼마나 바랬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릴 용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재회는 용기보다 흐름입니다. 감정보다 타이밍이고 말보다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면 상대는 내려오고 여러분이 내려가면 상대는 올라갑니다. 크리스마스 연락은 그 위치를 결정짓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한다면 그 가벼움이 문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히는 사람,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올해 크리스마스가 외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흐름을 무너지게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에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반드시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그 어둠이라면 여러분은 곧 해를 맞이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빛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